또 버리시네요, 회장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IT 대기업 넥스트웨이브 본사. 매일 오후 1시 회사 뒷문 쓰레기통 앞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CEO 박재혁 회장이 직접 나와 고급 도시락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였어요. 회장님, 그거 3만 원짜리인데 아깝지 않으세요? 신입사원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관마. 박재혁은 차갑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3년째였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비싼 도시락을 사서 단 한 입도 먹지 않고 버렸습니다. 저 인간 미쳤나? 돈 자랑하려고? 맨날 3만 원짜리 도시락 버리면서 우리 월급은 왜 안 올려줘? 진짜 이해 안 돼. 뭐 하는 짓이야? 직원들의 불만은 날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 도시락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왜 박재혁이 20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의식을 계속하는지. 20년 전 한겨울밤, 노숙자였던 25살 박재혁에게 한 할머니가 도시락 하나를 건넸습니다. 얘야, 먹어라. 그 도시락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20년 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박재혁은 한국 최고의 CEO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도시락을 삽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연 시작합니다. 20년 전 2005년 겨울, 25살 박재혁은 서울역 지하도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는 대학생이었어요. IT 벤처 창업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부도났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20억 원의 빚을 떠안았어요. 재혁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어요. 하지만 치료비가 없었습니다. 재혁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일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채권자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박재혁 이 새끼 어디 갔어? 20억 갚을 때까지 못 나가. 재혁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집도 학교도 모든 걸 버렸어요. 그렇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PC방에서 잤어요. 하지만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찜질방. 하루 8,000원이었는데 그것도 사치였어요.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12월에 서울은 추웠습니다. 영하 10도. 재혁은 지하도에 골판지를 깔고 누웠어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대로 잠들면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따뜻한 도시락. 그때였습니다. 얘야. 누군가 재혁을 흔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낡은 패딩을 입고 손에는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얼어 죽어. 이거 먹어. 할머니가 도시락을 하나 건넸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도시락이었어요. 밥, 김치, 계란말이, 소시지. 저는 돈이 없어요.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먹어. 왜? 왜 저한테? 배고프잖아. 그럼 됐어. 할머니는 재혁 옆에 앉았습니다. 재혁은 도시락을 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3일간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너무 배고팠어요.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돼. 할머니가 재혁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재혁은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니, 너무 따뜻했습니다. 밥만 따뜻한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손길이, 목소리가, 모든 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됐어. 내일도 이 시간에 올게. 여기 있어. 네. 내일도 도시락 가져올게. 그러니까 오늘 밤은 꼭 버텨. 할머니는 재혁의 머리를 쓰다듬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재혁이 불렀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 저는 박재혁이에요. 재혁이구나. 잘 먹고 힘내. 할머니는 사라졌습니다. 재혁은 빈 도시락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일도 온다고 했어. 내일까지는 버텨야 해. 그날 밤 재혁은 죽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기적. 다음 날 오후 7시. 재혁은 어제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정말 올까? 불안했어요. 할머니가 그냥 한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7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재혁아, 기다렸지? 할머니.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도시락이야. 먹어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매일 저녁 7시에 나타났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머니는 왔어요. 할머니,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왜? 내가 배고프니까? 하지만 재혁아, 이유가 필요해?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도움받았어. 아무 이유 없이. 할머니도요? 응. 그래서 나도 돕는 거야. 내가 받은 거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지. 할머니의 말에 재혁은 울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될래요. 그래, 잘 생각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혁은 할머니 덕분에 살아 있었어요. 어느 날 재혁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도시락은 어디서 사오세요? 사? 안 사. 내가 만들어. 네? 직접요? 응. 매일 오후 5시에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야. 재혁은 충격받았습니다. 매일? 나를 위해 직접 만들어 오신 거야?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를 너무 힘들게. 무슨 소리야? 밥 해주는 게 무슨 힘들어. 하지만 재혁아, 너 이거 먹고 힘내서 다시 일어서. 알았지? 네. 네. 재혁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자. 그리고 할머니한테 은혜를 갚자.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혁은 조금씩 힘을 되찾았어요. 낮에는 일용직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 택배 상하차,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돈을 모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어느 날 재혁이 2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시락 값이요? 제가 번 돈이에요. 재혁아, 나는 돈 받으려고 준 게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할머니는 재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재혁아. 그날부터 재혁은 매일 2만 원을 드렸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늘렸어요. 하루 15시간씩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할머니께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서. 6개월 후, 재혁은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거리에서 자지 않았어요. 할머니, 제가 방을 얻었어요. 정말 잘했어, 재혁아. 이제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하지만 재혁은 여전히 매일 저녁 7시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지하도가 아니라 근처 공원 벤치에서요. 할머니, 도시락은 계속 먹을래요? 할머니 손맛이 그리울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계속 해줄게.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1년, 2년, 3년. 재혁은 조금씩 성장했어요. 일용직에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작은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할머니, 제가 회사에 들어갔어요. 잘했어, 재혁아. 정말 자랑스럽다. 재혁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코딩하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3년 후 회사에서 팀장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승진했어요. 우리 재혁이 대단해. 할머니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아무리 바빠도 매일 저녁 7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사드릴게요. 할머니는 이제 편히 쉬세요. 재혁아, 나는 괜찮아. 내 도시락 만드는 게 즐거워. 하지만 할머니 나이도 있으신데. 나이? 이까짓 거. 나 아직 88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재혁은 이제 35이 되었어요. 그동안 IT 업계에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창업하자. 재혁은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넥스트웨이브라는 이름의 스타트업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사장이 됐어요. 정말? 우리 재혁이가? 네. 작은 회사지만 제 회사예요. 할머니는 재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하지만 창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받아야 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너 같은 무명이 무슨 창업?
경력도 없는데? 거절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재혁은 지쳤어요. 할머니, 안 될 것 같아요. 왜?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아요. 재혁아. 할머니가 재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믿어. 내가 할 수 있다고. 할머니, 10년 전 지하도에서 떨던 애가 여기까지 왔잖아. 조금만 더 힘내. 할머니의 말에 재혁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투자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박재혁 대표 투자하겠습니다. 10억. 정말요? 당신의 열정이 마음에 들어요. 재혁은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할머니, 투자 받았어요. 잘했어, 재혁아. 이제 시작이에요. 반드시 성공할게요. 재혁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직원 5명과 함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어요. 첫 제품은 모바일 앱이었습니다.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어요. 대박이다. 우리가 해냈어.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재혁도 기뻤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가장 먼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성공했어요. 축하해, 재혁아.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더 크게 키울 거예요. 그로부터 2년 후, 넥스트웨이브는 직원 200명의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재혁은 바빴어요. 하루에 회의만 10개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녁 7시만 되면 할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15년째 이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오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불안했어요.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재혁은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할머니, 저 재혁이에요. 이웃이 나왔습니다. 아까 구급차가 왔어요. 네. 할머니가 쓰러지셨대요. 서울대병원으로 갔을 거예요. 재혁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재혁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세요? 네. 손자입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재혁에게 할머니는 진짜 가족이었어요. 할머니가 폐암 말기입니다. 뭐라고요? 오래 참으셨나봐요. 이미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재혁은 무너졌습니다. 안 돼. 할머니는 안 돼. 다음 날 할머니가 깨어났습니다. 재혁아.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해. 어제 약속 못 지켜서.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건강이 먼저죠. 도시락. 못 해줘서 미안해.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재혁아, 나 이제 얼마 못 버틸 것 같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들어봐. 나한테 부탁이 있어. 할머니가 재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 대신 다른 사람들한테 도시락 나눠줘. 네. 거리에 힘든 사람들 많아. 내가 너한테 해준 것처럼. 할머니, 약속해줘. 나 대신 계속해달라고. 재혁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할머니. 반드시. 할머니는 3개월을 더 버텼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재혁은 매일 병원에 갔어요. 회사 일은 부사장에게 맡겼습니다. 할머니가 우선이에요. 재혁은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재혁아, 도시락 먹고 싶다. 병원 음식 말고요? 응. 내가 만든 도시락.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들어주고 싶어. 재혁은 울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제가 재료 사올게요. 고마워. 다음 날 재혁은 재료를 사왔습니다. 할머니는 병실에 있는 간이 주방에서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 이거 하나는 해야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를 담고 계란을 부치고 소시지를 구웠어요. 1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다 됐어. 할머니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재혁은 도시락을 받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먹어봐. 재혁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그날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재혁은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맛있니?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다행이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어요. 재혁아, 약속 지켜줘. 네, 할머니. 반드시 지킬게요. 재혁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재혁은 회사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시락 가게로 갔어요. 3만 원짜리 특선 도시락 하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재혁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15년 전 할머니를 처음 만난 그 지하도였어요. 할머니, 시작할게요. 재혁은 중얼거렸습니다. 지하도에는 여전히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재혁은 한 노숙자에게 다가갔어요. 아저씨, 이거 드세요. 뭐야? 도시락이요? 드세요. 돈은? 그냥 드리는 거예요. 노숙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재혁을 봤습니다. 하지만 도시락을 받았어요. 고맙소. 천천히 드세요. 재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약속 지키고 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재혁은 매일 도시락을 샀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지하도로 가서 노숙자들에게 나눠줬어요. 형님, 또 오셨어요? 응. 오늘은 불고기 도시락이야. 고맙습니다. 재혁은 행복했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재혁의 행동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혁은 매일 오후 1시 회사에서 도시락을 샀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나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은 서울역으로 가서 나눠주는 거였지만 직원들은 몰랐습니다. 회장님이 또 도시락 버리네? 3만 원짜리를. 진짜 이해 안 돼. 돈 자랑?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재혁 회장, 매일 3만 원짜리 도시락 쓰레기통에 버려. 직원들 월급은 안 올려주면서. 오만한 CEO의 민낯. 회사 내부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재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지 않았어요. 굳이 말할 필요 없어. 할머니와의 약속이 중요한 거니까. 하지만 직원들의 불만은 커졌습니다. 회장님, 도시락 버리는 거 그만하시면 안 돼요? 부사장 이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직원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 돈을 함부로 쓴다고. 좀 오만하게 보인다고요. 재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석아, 나는 버리는 게 아니야. 그럼요?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재혁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회장님, 우리 월급 좀 올려주세요. 3만 원씩 버릴 돈으로 직원들 복지 좀. 직원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알고 있어. 그럼 도시락 버리는 거 그만하시면 안 돼. 재혁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야. 하지만 이해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멈출 수는 없어. 직원들은 실망했습니다. 회장님이 이상해졌어. 돈 자랑하는 거 분명해. 이런 회사 다니고 싶지 않아. 이직하는 직원들이 생겼어요. 한 달에 10명씩 퇴사했습니다. 이민석이 걱정했습니다. 회장님, 이러다 회사가 무너져요. 알아. 그럼 왜 계속하세요? 민석아. 재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나와 할머니의 약속이야. 그 약속만큼은 지켜야 해. 할머니요? 응. 나를 살려준 분이야. 이민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졌어요.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오만한 CEO, 직원 눈앞에서 음식물 쓰레기, 넥스트 웨이브 박재혁, 논란의 중심. 재혁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재혁은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도시락을 샀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으로 가서 나눠줬어요. 할머니, 제가 약속 지키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멈추지 않을게요. 3년이 지났습니다. 재혁은 여전히 매일 도시락을 샀어요. 그리고 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회장 바꿔야 해. 저런 인간이 CEO 자격 있어? 어느 날 신입사원 김민준이 회사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온 거였어요. 그때 재혁이 도시락을 들고 나왔습니다. 또 버리러 가는구나.
민주는 재혁을 지켜봤습니다. 재혁은 쓰레기통 옆을 지나쳤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안 버려? 민주는 의아했습니다. 재혁은 그대로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 가는 거지? 민주는 몰래 따라갔습니다. 재혁은 택시를 탔습니다. 민준도 다른 택시를 타고 따라갔어요. 30분 후, 재혁은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하도로 향했어요. 서울역? 왜? 민주는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재혁은 지하도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다가갔어요. 아저씨, 오늘 도시락 가져왔어요. 오, 형님. 기다렸어요. 천천히 드세요. 재혁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민주는 눈이 커졌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였어? 재혁은 다른 노숙자들에게도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육볶음 도시락이에요. 고마워요, 사장님. 할아버지, 따뜻할 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재혁은 1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노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안부를 물었어요. 요즘은 좀 어때요? 덕분에 잘 지내요. 다음 주에 쉼터 자리 났대요. 거기 들어가 보세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민주는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회장님이 3년간 이걸 해오신 거야. 진실이 드러나다. 다음 날 민주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회장님 따라가 봤어. 뭐? 왜? 도시락 어디 버리나 보려고. 그래서? 어디 버렸어? 안 버렸어. 서울역 노숙자들한테 나눠줬어. 뭐? 모두가 놀랐습니다. 3년간 매일? 응.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왜 그런 걸? 모르겠어. 하지만 회장님이 노숙자들이랑 정말 친한 것 같았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회장님이 도시락을 버린 게 아니라 나눠준 거래. 진짜? 그럼 우리가 오해한 거야? 직원들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그래도 왜 숨긴 거지? 왜 말 안 한 거야? 이민석이 재혁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사실인가요? 노숙자들한테 도시락 나눠주신 거? 재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누가 말했어? 민준이가 봤대요. 그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오해받으시면서. 재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 없었어. 하지만 민서가 진짜 선행은 숨기는 거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회장님, 할머니가 그러셨어. 남 도와주고 떠벌리는 건 진짜 선행이 아니다고. 이민석은 감동했습니다. 할머니요? 누구신데요? 재혁은 처음으로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전 지하도에서 떨던 자신을 구해준 할머니, 15년간 매일 도시락을 해준 할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약속. 그래서 제가 할머니 대신 하는 거예요. 매일. 이민석은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오해했어요. 괜찮아. 이해해. 하지만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민준이가 봤으니까. 이제 숨길 수도 없고. 재혁은 웃었습니다. 사실 좀 편해지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다음 날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장님께 사과드려야 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직원들은 재혁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오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재혁은 직원들을 이해했습니다. 오해할 만했어요. 제가 설명을 안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다 알았으니까 괜찮아요.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날 이후 회사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저도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시락 나눔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우리도 같이 해요. 매주 금요일 20명의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나갔습니다. 서울역뿐 아니라 여러 곳으로 확대되었어요. 이거 좋은데요? 노숙자분들이 정말 고마워하세요. 직원들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우리 회사 자랑스러워.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 같아. 이직률도 줄었습니다. 오히려 입사 지원자가 늘었어요. 넥스트 웨이브는 좋은 일 하는 회사래. 거기서 일하고 싶어. 재혁은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제가 잘하고 있죠? 20년이 흘렀습니다. 재혁은 이제 55세가 되었어요.
넥스트웨이브는 한국 최고의 IT 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 5,000명, 매출 1조 원. 하지만 재혁은 여전히 매일 도시락을 샀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20년간. 회장님, 오늘도 가세요? 응. 재혁은 도시락을 들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100명의 직원들이 함께 갔습니다. 오늘은 불고기 도시락이에요. 할머니, 따뜻할 때 드세요. 직원들이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줬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먹어요. 노숙자들은 감사해했습니다. 재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이제 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 전체가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특별한 만남.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재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박재혁 회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젊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 전에 여기 노숙자였어요. 회장님이 도시락 주셨어요. 아,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도시락 먹고 힘냈어요. 젊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어요. 지금은 작은 회사지만 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말요? 잘 됐네요. 재혁도 감동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을 돕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혹시 제가 회장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재혁은 젊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젊은이는 다음 주부터 도시락 나눔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직원들도 함께 왔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무덤 앞에서 재혁은 할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무덤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 오늘로 20년이 됐어요. 재혁은 도시락 하나를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20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약속 지켰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도시락 하나로.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도시락으로. 할머니의 사랑이 이제 수천 명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재혁아. 정말 잘했어. 재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할게요. 평생 할머니의 사랑을, 할머니의 따뜻함을 계속 나눠줄게요. 그게 제가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재혁은 무덤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산을 내려갔어요. 아직도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박재혁은 80세가 되었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였지만 여전히 매일 도시락을 샀어요. 이제는 손자들이 함께 나눠줬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가요? 그럼 가야지. 비 오는데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아버지는 가야 해? 왜요? 증조 할머니와의 약속이니까. 손자들은 재혁을 따라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드세요. 고마워, 꼬마야. 노숙자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재혁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45년간 지켜온 약속이구나. 그날 밤 재혁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재혁아, 잘 지냈니? 네, 약속 지켰어요. 알아. 다 봤어.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는 재혁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쉬어도 돼. 할머니, 내가 충분히 했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어갈 거야.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다음 날 아침, 재혁은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천 명이 찾아왔어요. 직원들, 노숙자들, 그리고 재혁의 도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회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회장님이 준 도시락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사람들은 울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재혁의 아들이 발표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따뜻한 도시락 재단을 설립합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의 약속은 계속될 것입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도시락을 나눠드릴 것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마음속에 새겼어요. 나도 누군가를 도와야지.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한 할머니의 도시락 하나. 그것이 한 청년을 살렸고 그 청년은 수만 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만 명은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끝없이 영원히. 25세 노숙자였던 박재혁은 한 할머니의 도시락 하나로 살아났습니다. 할머니는 15년간 매일 도시락을 만들어줬고 죽기 전 재혁에게 부탁했어요. 나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줘. 재혁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20년간, 45년간, 평생. 하지만 직원들은 그가 매일 비싼 도시락을 버린다고 오해했어요. 진실을 숨긴 채 재혁은 묵묵히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연히 진실이 밝혀진 후 회사 전체가 동참했고 선한 영향력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숨기는 것이며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다면 앞으로도 당신에게 더욱 담비 같은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모두를 응원합니다. 사연이 흐르는 밤이었습니다.